다음은 순구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도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님 모셔서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입니다. 한국 내 공자학원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운동본부의 한영복, 한민호, 이은지 공동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구보고서 발간에 정성을 다해 주신 울산대 이재공 교수님과 공동연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행사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지원을 받는 공자학원의 위험한 실체를 밝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공자학원은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에 침투하여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마오쩌둥을 찬양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등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인류의 안정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을 한 사람으로서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자학원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는 공자학원에서 벌어지는 역사 왜곡 실태를 지적했고, 교육부에는 우리 교육기관 내에 설치된 공자학원의 문제점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자학원이 설치된 충남대에서는 중국 유학생에 의한 대학 내 학문의 자유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 정권 주요 인사의 중국에 대한 불정적 태도가 도를 넘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2015년 베이징을 방문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파리가 만리를 가는데 날아갈 수는 없지만 말궁둥이에 딱 붙어가면 갈 수 있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중국을 말이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말궁둥이에 붙은 파리로 비하하는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베이징 대학 강연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국가,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 꿈에 함께 할 것이라며 마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큰 나라 중국의 뜻에 따르겠다는 식의 불종적 발언으로 우리를 분노케 했습니다.
존경하는 공자학원 실체 알기 운동본부 회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영국의 보수 정치가 에드먼드 버로크는 손의 방관이 악을 꽃피운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선배 세대의 피와 땀, 눈물로 지켜졌기에 우리가 오늘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세계 각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가 몰락하면서 사실상 폐기 처분된 공산주의의 망령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침묵을 깨고 소리치는 여러분들이, 방관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인권, 번영과 발전을 악의 무리들로부터 지켜낼 자유의 수호자입니다. 소중한 행사를 마련해 주신 공자학원 실제 알리기 운동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가 자유대한민국에 퍼져있는 중국 공산당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공산당 타도 성명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경희 의원님 계셔서 든든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CUCI 이은지 공동대표께서 인사 말씀드리고 이어서 오프닝 영상을 관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수고하는 이은지입니다. 저는 CUCI 공동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으나 또 한 가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내 장기 이식 오용 종식을 위한 국제연대 이택에서 한국 내셔널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택은 법률, 학술, 인권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대한 단체입니다. 2019년 네이처상 선정에서 10대 과학자로 이룬 웬디 로저스 교수가 국제자문회 의장을 맡고 계시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나 있는 데이비드 메이터스 인권 변호사가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이택에게 아주 고무적인 한 해였습니다. 6월 17일 영국의 독립민간법정의 중립재판소에서 한국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양심수에 대한 광범위한 강제장기 조치를 해온 반인도 범죄국가라는 최종 판결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 위구르크는 영국 변호사들에 의해 형사재판소에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판결문을 보시면 한글 번역 공증본이 있기 때문에 준비한 것을 갖고 계십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에도 중국은 인권 탄압과 반인도적인 행위를 항구하는 중국 정부가 존재하는 선전 도구인 공자학원을 성인의 명성과 중국어 교육을 매개로 전 세계에 침투시켜 왔습니다. 마스크 좀 내리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잘 안 들려요. 네. 2012년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의 공자학원 강사 소냐 자오가 최초로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온타리오 법정에 망명 신청을 하였고, 이택의 데이비드 메이터스 변호사가 소냐 자오를 변호한 것이 이택과 공자학원의 인연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소냐 자오는 무사히 망명하였고, 이 사건은 공자학원의 실체가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공자라는 민명하에라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세계 곳곳에서 상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공자학원 폐쇄의 물결이 이어지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 시민조사단을 모아 공자학원 교재와 각 대학 공자학원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고 언론에 나온 보도된 자료를 봄으로써 문제점을 확인하고 블로그를 마련해서 자료를 올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8월에는 다큐멘터리 공자라는 미명하에 내부 상영회를 개최해서 뜻있는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한국의 공자학원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분들로 자발적인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졌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자학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셨던 정경희 의원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복원해 주셔서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 7내지 8년간의 그 공자학원가의 스토리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입니다. 예, 함께 보십시오. 네, 앞에 조명 좀 꺼주시겠어요? We have been working on establishing the largest Confucius Institute in the world. 中共在1年之中就会出10几亿人民币撒到国际社会。 We received about $1 million worth of books and materials. If you are capable to open those Confucius Institutes around the world, you have an influence, you have a way in. 孔子学院很多人都在问我，你是这个软实力的重要组成部分怎么？因为我们想扩大我们的这个影响。They want to see an end to this. I don't see the point of carrying on the conversation any further. I will not continue if you want to keep talking about this. Okay, please do so. No, I'm sorry, we're over. To be honest, I didn't really appreciate your detail yesterday suggesting that we're hiding something we have nothing to hide. 那就是被投到监狱里面去，所以到最后就还是枪。I hope you could guarantee no one will suffer like me anymore. They plan in terms of generation. It is the Trojan horse. It's a gift, and don't look a gift horse in the mouth. I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s attempting to infiltrate us, then we have to resist that with all our might. We are not at war with China. This thing should be terminated and killed off forever. Because I value freedom of speech above all, freedom of conscience, freedom of belief. I urge you to vote to terminate this agreement tonight.
to just ask you now about specifically about Confucius Institutes and why you've expressed concern about them and why you answered Senator Kennedy as you did. Why should we be concerned? Why should the American public, why should, for that matter, American university and college presidents be concerned about Confucius Institutes on their campuses? Can you just sort of spell that out for us? So, my answer that I just gave was more broadly about the academic sector. The Confucius Institutes are a source of concern, but we view those more as part of China's soft power strategy and influence. In other words, those offer a platform to disseminate Chinese government or Chinese Communist Party propaganda, to encourage censorship, to restrict academic freedom, etc. So it is an area of concern, and we are actually encouraged, somewhat similar to the answer I was giving to Senator Kennedy, by the growing number of universities in this country over the last few years that have taken steps to restrict and curtail Confucius Institutes on their campuses. I will say we're even more concerned, though, about what I would consider more traditional efforts at either cyber intrusion or espionage, both in the research facilities themselves and in the private sector, as I've testified about a little bit here today. Just on the Confucius Institutes again for 1 minute, what would you say to a university president who's considering partnering and allowing with the Confucius Institute and allowing an institute on her campus? I mean, what considerations do you think that university president ought to have in mind? I would think a university president ought to do an awful lot of homework, and we'd be happy to have the local field office sit down with them to talk to them about what we know that can be shared about Confucius Institutes so that they can make a thoughtful decision themselves about whether it's something they really want to have. China needs to stop what they're doing. Where else in the world can you go and get an organ within 2 weeks? I hope today no one can turn around to pretend that they don't know this is happening. It's important that we never lose sight of the human side of this story. I hope this judgment will awaken some consciousness from Chinese surgeons. There's lots of important decisions that we need to make as a transplant community as to how we take this judgment forward. The tribunal concluded with this very powerful statement about any government, any entity, any individual dealing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tate is in effect dealing with a criminal state. They actually single out China as a criminal state. And I think nothing will be the same after this. Any who interact in any substantial way with the PRC, including doctors and medical institutions, industry and businesses, most specifically airlines, travel companies, financial services businesses, law firms, pharmaceutical and insurance companies, together with individual tourists, educational establishments, and art establishments, should now recognize that they are, to the extent revealed in this judgment, interacting with a criminal state. Is that something that your average American might just say, wow, that is completely screwed up? Yeah, I mean, I urge everyone that's listening
to look at China Tribunal determined that they are live organ harvesting. They're organ harvesting at a live people in China. 공자학원은 중국어 교육과 함께 중국 문화를 홍보하는 기관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체제 선전 조직입니다. 얼마 전에 공자학원 온라인 웹사이트에 항미원조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이 게재되었습니다. 항미원조란 중국이 6.25 전쟁을 부르는 용어인데 미국의 침략에 저항하고 한국을 돕기 위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6.25 전쟁을 설명하는 이 영상에는 미군은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 했다. 미군은 한국과 중국 국경 부근 중국 마을에도 폭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자학원의 문제점은 국제사회에서 스파이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공자학원이 대학 내에서 스파이들과 협력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미국 내의 모든 공자학원이 폐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벨기에, 스웨덴 등에서 공자학원의 스파이 혐의가 지적되고 퇴출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말만 공자학원이지 공자학원에 공자는 없고 공산주의 사상 전파, 현대사 왜곡만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대 6곳을 비롯해서 중고등학교에까지 공자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자학원에서 가르친 노래 중에요. 중국 공산당의 은혜가 동해보다 깊다. 마오쩌둥을 태양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였어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공자학원 모니터링하는 시민모임이 생기니까 홈페이지 같은 데서 삭제했을 뿐이지 이 대학이나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얘기입니다.24日，在韩国首尔历史会馆，以文化马克思与会者围绕魔鬼在统治着我们的世界。报道。 다 된 건가요? 예,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중국 공산당이 인류의 적이다. 그리고 그 중국 공산당의 척수, 마수 역할을 하는 이 공자학원을 몰아내야 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 사실 한 분 한 분 귀하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저희 CUCI 측에서 미리 연락을 받은 분들 위주로 무순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함자를 부르면 일어서셔서 인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순입니다. 스카이 데일리의 윤수현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순정부 가오 보존회 홍영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에포크타임즈의 추봉기 부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교련 공동대표이신 강신길 장군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역시 자교련의 중앙위원을 맡고 계신 이석복 장군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의 이경자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직원 두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한국 내 공작원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 작성에 책임을 맡아서 총괄해 주신 우리 울산대학교 이재봉 교수님 모시고 보고서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좋습니다. 혼자 누가 있니? 인사 좀 하시고. 이 불을 하나 좀 꺼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봉 교수입니다. 제가 정조모에서도 공동대표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중국위원회에서 중국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교육 정책, 제가 전공이 교육사회학원 교육정책입니다. 다문화 교육하고 있어서 교육 정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작원에 대해서 우리가 6월 정도에 만났는데 올해 6월까지는 서로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전부 6명이 모여서 같이 마시고 이제 잠깐 인사할 테니까 전부 나오세요. 연구진들 잠깐 나오세요. 이거 불 끄지 마시고 잠깐 나오세요. 이거 불 끄지 마시고 촬영을 해야 돼요. 다 나오세요. 연구진들 잠깐 좀 나오세요.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 해주세요. 한 대표님 한 분씩 소개를 드리면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조국 사태 때 문체부에서 일이 있으신 분부터 야전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잘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민호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정부 보고서라든지 국회 보고서 국회 자료 같은 거를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서 문제점하고 대책에 관련돼서 글을 많이 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은지 대표님 공동대표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은지 공동대표님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2장에 이론적 배경의 자료 같은 거를 많이 수집을 하시고 인터뷰하는데 같이 다니시고 전체적으로 대책 한민호 대표님하고 대책하고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김진희 여기 공작원 조사 모임에 감사를 맡고 있는 김진희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공작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계약서, 그 외에 여러 가지들 그런 문서, 교육 자료 이런 걸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박수 좀. 그 다음에 이제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최경순 선생님인데, 최경순 선생님은 제일 어려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다니려면 정말 힘들고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고, 원래 질적연구 필드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인데 묵묵히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 연구진들은
일체 연금이나 이런 거 없이 전부 다 자원으로 해가지고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 순수 애국심으로 열정으로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라서 제일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신동아 개건 기자이고 지금 외국어 대학이죠. 한국 외국어 대학에서 행정학과에서 박사과정으로 있는데 뭐 다 했어요. 전천으로 자료 수집도 하고 뭐 이론적 배경도 하고 나중에 자료 정리도 하고 그러느라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한영욱 대표님 잠깐만요. 저기 한영욱 대표님, 한 대표님 지금 말씀 나누고 한 대표님 잠깐만요. 한 대표님은 여기 우리 CUCI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지원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몇 분부터 시작인데 여기 시기가 없어가지고 좀 알려주십시오. 30분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한 2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5분이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 보고서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그 교수 모임과 또 그외에서 사회운동가들하고 이런 지금 현 시국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현재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각국에서 왜 선거 문제에 시비가 있고 또 왜 공제학원이 이렇게 하고 또 현재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은 전부들 문제를 제기하는데 전체적인 조망 속에서 보지 않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서로 오해도 있고 또 의견이 있어서 우파 내에서나 애국 시민들 사이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주권국가를 위협하는 크게 세 가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 잘 아시니까 간단히 넘어가고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친중 글로벌리스트가 있고 이 사람들은 자본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언론은 미디어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소유하고 4차 산업의 기술을 소유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 합니다. 실제로 자본주의 속성상 자본의 속성상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불편한 게 많죠. 그런데 이제 중국 시스템 같이 전체주의 시스템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들은 중국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굉장히 유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들은 세계 공산화 전략을 포기한 게 아니죠. 그리고 많은 나라의 선거에 개입을 하고 또 공제학원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역대로다가 공산혁명 막시즘 말고 이외에 계속 신자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오마르시스트라든지 페미니스트들라든지 여러분들 동성애 옹호론자라든지 합법화 하려고 그러는 거 동성혼 합법화라든지 전통적인 가치 일부일체 이런 걸 부정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러니까 개별 투쟁에 들어가서 나는 동성혼만 반대하고 나는 중국 공산당은 모른다, 나는 친중 글로벌리스트하고는 싸움을 하는데 이거는 난 모른다, 나는 한국의 부정선거는 인정하는데 미국의 부정선거는 모르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망을 못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 집단하고 사회운동가 여러분들 몇몇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오늘 거기에 해당하는 게 공제학원에 관련된 겁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위협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투표를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에 대한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같은 애국심이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항하는 거죠. 누가 이길지는 모릅니다. 말씀을 드리면 정의가 승리한다고 하는 건데 정의가 승리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역사에서 부분적으로 몇십 년, 몇백 년은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다시 정의가 승리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지금 이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넘어가는데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걸로. 네, 페이지 다음이요. 페이지 다음 좀 넘겨주시죠.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중국의 한국은 그럼 어떤 상황이냐? 한국은 굉장히 특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친중을 하면은 어느 정도에 있어서 국익을 생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친중을 포기하자, 여러 가지 이익을 포기하고서 이제
중국 공산당에 그걸 알아차리면은 이제 단절하면 되는 거지만 한국 상황은 단절할 수가 없는 이유가 종중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종중으로 가고 있는지는 설명을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교육 사회학을 공부를 하고 학생들한테 그 다문화 교육을 가르치면서 3년째 계속 강의를 6학기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장시공이라는 사람인데 북경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그 나치즘 비슷하게 독일의 나치즘 비슷하게 그 시진핑의 그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뒷받침하고 있는 교수인데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건 다 오늘 길어지니까 얘기를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위계적 질서의 평화 공존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기본 생각이 이런 거예요. 중화 사상의 바탕을 둔 건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중국이 가장 최고였는데 그 갑자기 제국주의자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 미국, 유럽의 백인들이 나타나서 이제 주변 국가들이 여타에 있는 종속 국가들, 그러니까 리그루라든지 티벳 이런 것들은 노예 국가고, 몽고도 노예 국가고, 한국은 신화라든지 부하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타, 홍콩, 대만 이런 사람들이 까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로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제 복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계적 질서의 평화 공존은 뭐냐면 주권 국가로서 동등하게 이렇게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 신화 국가니까 까불지 마라. 너희들은 노예 국가니까 까불지 마라.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전까지는 도감양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굉장히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이걸 드러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왜 한국은 그럼 종중국가가 되어버렸느냐? 죄송합니다. 이게 또 그 문재인 정권의 그 취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사파 과거 운동권이었죠. 근데 역대 어느 정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는 사람이 집권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 그럼 보통 우리는 굉장한 장관급 이상이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그 분야에서 전문가 이런 분들이 주로 했었는데 이 정부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면은 거의 저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만약에 있었으면 무엇을 했을까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지 않아요. 전직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데올로기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주사파라는 것이 실제로 자주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어렸을 때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의존을 하다가 곧바로 부패한 중국 공산당한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사태 모든 것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서부터 해가지고 사회로 부정선거 또 그 외 원전 사업을 갖다가 중국에 넘기는 거 우리나라 부동산의 많은 부분이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사고 있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거짓이 없으니 전부 팩트입니다.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끝나고 찾아오시면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취약성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자존심이라든지 주권의 자존심 이런 개념이 없이 집권 기간에 한탕하고 나만 내 안위만 돌리고 국가의 장래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중국의 약점을 잡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작원에 대해서 내용은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이 있는 거고요. 서론 연구 필요성은 아시다시피 아까 이전에 필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미 해외에서 많은 보고서가 나왔고 공작원 폐쇄가 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작원 위험성조차도 폐쇄를 인지를 못하고 있고 괴테 문학관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죠. 공작 좋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주 여기에 대한 인식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한국 내 공작원 실태의 문제점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대책을 세워보는 게 이게 연구의 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국내 연구하고 외국 연구는 다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에 중국 공산당하고 공작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공작원은 교육부, 중국의 교육부 그 밑에 이제 한판이라는 긴 이름이 있는데 줄여서 한판이고 그 밑에 공작원이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 부서가 12개가 연관이 돼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계 공산화 전략, 그러니까 통일전선 전술,
통일전술 전략에 의해서 공자학원이 있는 거고요. 뭐 많은 부분에 뭐 신중화시키거나 세계 공산화 전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교육 부분을 담당하는 겁니다. 스파이 담당과 스파이 양성과 교육 부분.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중국 공산주의 사상을 이제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안 넘어가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다시요. 그래서 이제 뭐 실태로다가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더니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4년도 한국이 최초입니다. 2004년도에. 네, 몇 분 정도 남았죠? 20분이요. 아 지금 몇 분 정도 남았나요? 15분. 15분 더. 네, 알겠습니다. 그 공자하고 우리나라는 전자 23개가 있고요. 그 2004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다 됐습니다. 최초로 설립이 됐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뭐 바로 옆에 있는 나라를 가만히 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18개 중고등학교하고 1개 차용이라고 학원이 있습니다. 대교 차용 이렇게 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침투가 돼 있는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이고요. 아까 대학 뭐 이전에 많이 했으니까 국공립대학, 그다음에 사립대학, 서울에서는 연세대학, 외국어대학, 한양대학, 경희대학, 또 지방에서는 충남대학, 또 충북대학, 강원대학, 국공립대학, 제주대학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 단지 사립대학이 그 재원이 부족을 해서 공자학원에 의존하는가 보다를 넘어서 완전히 그 대학들이 포섭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넘어가고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냐? 그 교재 부분을 보면은 이제 공산당 완전히 그 당 위원회 서기 있는 사람이 직접 맞은편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보고서를 보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전 세계 130개 국가에 오성홍기를 꽂는다. 이렇게 하는 거를 본다. 오성홍기를 꽂는다는 공산화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공산화를 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막상 공자학원인데 사실상 공자는 굉장히 폄하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교육은 공자라든지 고대 왕들이라든지 이 역사는 굉장히 부정하고 근대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만 굉장히 찬양을 하죠. 근데 그 교육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괴테문학관에서 괴테를 갖다 비하하는 교육을 하거나 전시를 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공자는 불을 탐한 속물이었다. 상민과 여성을 업신여겼다. 공자는 농민을 경시하였다. 이런 내용을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공산당과 공산주의를 미화하고요. 중국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다가 하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동영상을 보셨는데 미시간 대학교 학생이 모택동 찬양 노래를 부르죠. 미시간 대학교는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빅텐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대학인데 저렇게 똑똑한 대학생이 어쩌면 저렇게 모택동 찬양을 할까 이런 이제 우리가 이상한 생각을 들죠. 왜 그러냐 하면 지정곡이라서 그렇습니다. 지정곡이라서 그거를 잘 불러야지 경시대에서 1등을 하고 경시대에 1등을 하고 포상을 받고 장학금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공산당 마오쩌둥이나 시진핑 공산당 지도자들을 찬양을 하는 그런 시남송대라든지 문화경진대라든지 그런 걸 하고요. 중국 교육 대학생 대상으로 중국 교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친중 인사들을 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화 탐방 연수 프로그램,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국 공산당의 친밀감을 갖고 친중화시키거나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다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의 교육 현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가 외국에다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공산당은 극소수가 지배를 하고 나머지는 노예 노동과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노예 상태로 다 살고 있는 교육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가 왜 다른 나라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까? 목적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설명을 드리세요.
유아 초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요 이런 교육 똑같은 얘기를 하고 지역사회 대상으로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화제라든지 뭐 제주도의 영화제라든지 뭐 문화행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보면 똑같이 공산당을 찬양하고 중국 지도자들을 찬양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계에서 뭐 교장 연수나 무료로 다 중국 연수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직무 연수 같은 경우도 이제 공자학원에서 받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데에서는 홍릉 문화살롱이라는 걸 하는데 뭐 대사관 교육 참사관이라든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참여하고 사회 주요 인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항상 정기 모임을 갖게 해서 굉장히 친목을 평상시에 다져놓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계약서나 협약서 이런 거를 공자학원에서 보면은요 권한은 다 중국 한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치하는 대학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강사를 초빙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은 홍보나 그냥 지원 그리고 나머지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판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 밑에 있는 공산당과 관련된 그리고 설립계약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 내용이나 교재에 대한 결정권도 결국 중국 한판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공자학원이라고 대학에 들어와 있는데 아무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권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협정서라든지 뭐 검열은 사례 연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홈페이지라든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교재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한 건데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좀 알기 위해서 질적 연구로다가 사람들하고 좀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은 한 3개월 정도 진행이 됐고 1회에서 또 수차례에 걸쳐서 케이스별로 했고 검증은 연구자 트라이앵글레이션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이게 좀 약간 이상하다.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지 않다. 그럼 다른 연구자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다시 질문해서 두 개를 비교해보는 그래서 차이가 나면 또 한 번 다시 인터뷰를 해보는 연구자 트라이앵글레이션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걸 보면은 이제 12명을 주로 했는데요. 내용은 뭐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내용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요. 공자학원 강사들이 실력이 좀 문제다. 역량이 떨어진다. 그리고 교재가 역시 왜곡돼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6.25 전쟁은 항류 원조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공산주의 찬양을 굉장히 찬양한다. 그리고 대학에서 뭐 교수들이나 그 외 사람들이 학술 활동을 할 때 연구 주제 직접 선정을 해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공자학원에서 내가 위구르 사람들의 탄압에 대해서 하겠다면 채택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공산당 찬양 주제만 채택이 되는. 그리고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표역이 뭐냐 하면 대단한 거는 아니고 교수들 연수를 많이 보내줍니다. 해외에 무료로 다. 갔다 오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중국인 아까 말씀을 드린 중국인이 봤을 때도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열악한 교육 환경인데 어떻게 외국에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느냐. 붕괴를 하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아까도 말씀드린 중국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는 철저히 항거하는. 그래서 이제 거의 됐죠? 한 5분 남았네. 네. 한 5분 정도로 끝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두 가지가 사례, 여러 가지 현장 연구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공자학원 역시도 중국 공산당의 선전도구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내용 문화행사 역시 공산주의라는 공산당 지도자 찬양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국 내에 친중적 또는 종중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뭐 인터뷰 내용이나 모든 걸 정황을 갖다 여러분들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미 교육 내용은 외부에서 결정되고 강사라든지 대학 자체는 결정할 수 없고 외부 중국에서 결정이 돼서 들어와서 그대로 시행되는 이런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가장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연구비도 없고 연구 기간도 짧고 체계적이나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거는 정부 교육부 보고서라든지 국회 그 보고서 그 체계적인 연구가 광범위하게 좀 잘 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지금 이 보고서도 뭐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학원 교육을 받은 분들은 아닌데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연구 설계도 하고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보고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관련법을 정비를 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굉장히 허술합니다. 학문의 자유고 사상의 자유고. 그런데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그 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항상 위험한데 이런 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자학원을 갖다가 퇴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교육부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가 이거를 할 거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원론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학이 자성을 해야 되겠죠.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괜찮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교수 퀄리티도 전국에서 저는 제일 좋다고 자부합니다. 정말로요. 다 서울에서 내려왔고 굉장히 우수한 대상들만 뽑습니다. 아주 엄선해서 본 거예요. 이런 대학은 공자학원이 못 들어옵니다. 우리는 오면 코웃음을 쳐요. 얼마를 갖다 준다라도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니 거기는 뭐 재정적으로 풍부하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국공립대학은 뭐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국고로 운영되는 국공립대학의 공자학원은 왜 존재하는 겁니다. 꼭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영혼을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자성적인 노력이 좀 있어야 할 테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CUCI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한민호 대표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런 시민운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맨 앞으로 좀 돌아가 주시겠습니다.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맨 앞으로 좀 가면 그 도표 좀 한번 좀 맨 앞에 1번. 요 위에 된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저 같은 교수들이 해야 할 일은 이거를 더 학계나 학회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 부분 그거 아니고요. 요거를 갖다 더 완성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요걸 발표했지만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 전교조나 교육이 얼만큼 많이 망가져 있는지 이 이론화 작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개념을 정확히 하면 우파 운동 속에서 갈등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부분적인 거에 굉장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경을 써요. 난 동성애만 할 거지 이건 몰라. 내가 언제 중국 공산당은 난 할 거지만 이쪽은 관심 없어. 나는 이거는 아는 바 없어. 이러면서 서로 밥 먹으라고 작은 차이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거는 개인 특성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운동가들은 이 각 영역에서 굉장히 애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여기서 한국은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의 정부는 여기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양쪽 협공에 쌓여서 종속화되어 있습니다. 종중화되어 있고 여기에 종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교조.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 주사파 때문에 나라를 다 망쳐. 이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설명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사고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우리 해나가고 이런 거는 제가 전교모에서 제가 이걸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론화적으로나 개념화적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계속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CUCI는 한 대표님하고 이 공동 대표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사회운동 잘 맡기고 저는 이런 일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교수님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뒤늦게나마 공자학원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보고서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재봉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보고서 작성에 역시 정말 엄청난 기여를 한 이 신동아의 최창근 기자님 모시고 중국의 문화 및 미디어 침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창근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제가 어쩌다 대만서 석사를 하게 됐는데 그 뒤로 이제 중국 대만 문제
관심을 쭉 가지게 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월간 신동아인의 개공 기자 제가 작업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중국 대만 문제나 사회 문제를 많이 쓰는데 작년에 올 초에 이제 공자학원이 한국에 있는 중국 스파이 기관의 채 1000명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상대로 벌이는 중국의 스파이 공작을 다루면서 공자학원을 좀 비중있게 다뤘어요.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 한미호 공동대표님, 이은지 공동대표님 등등 만나게 돼가지고 올 여름부터 보고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재봉 교수님이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된다고 하고 공자학원이 왜 중요한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대외 통일 전선 공작과 공자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정치학인 하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중국, 그러니까 정확히는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 공식 건국이 됐습니다. 근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당 국가 체제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 왜 항상 중국도 보면 다당제 민주국가라고 자기들은 자랑을 해요. 어떻냐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정협이라고 하는데 중국 공산당을 비롯해가지고 이른바 민주당파라고 하는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촉진회 등등, 그리고 중국국민당 혁명위원회. 아마 이건 중국 현대사 아시는 분이 있으면 공부하시거나 책에서 보시면 순원, 그러니까 손문이잖아요. 국부를 불리던 손문이 국민당이 손문이 죽고 나서 좌파 우파를 크게 나누었어요. 그 중에 좌파, 공산당과 기본적으로 동조하는 좌파 세력들은 중국국민당 혁명위원회라고 해가지고요. 중국 공산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순원의 부인인 송칭링, 송경령이죠. 송경령 여사는 국민당이 대만으로 총당할 때도 따라가지 않고 중국 본토에 남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도 맡고요.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에 국가 부주석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형식상 중국은 다당제 국가를 표방한다고 그렇게 대외적인 선전을 해요. 그러나 실제는 이당시구, 한자 아시는 분들은 뜻이 이해 쉬우시죠? 당으로서 국가를 통치한다는 이념하에 당국체제. 이걸 정치학 용어로는 파티 스테이트 시스템인데요. 정당이 국가를 영도한다 또는 정당 체제가 국가를 앞선 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공자학원이 왜 문제인지 좀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당 시국이라는 건 1920년대 소련 공산당, 1930년대 중국 국민당, 지금 대만으로 갔죠. 사례처럼 통일 전선을 통하여 유일한 정당으로서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레닌이 말한 민주집중대 그런 원리도 나옵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이겠죠. 공산당으로 권력을 집중시켜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 이념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보면 크게 되겠는데요. 보면 중국 공산당이 모든 것을 영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내각에 해당하는 게 국무원이고요. 국무원, 산하의 외교부, 상무부 등등 있는데 공자원의 경우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있고, 그다음에 군사를 하는 군사위원회가 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인대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당이 국가를 영도한다고 그러잖아요. CCTV 화면인데 혹시 CCTV 보실 때 시진핑 주석 소개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면 당 국가 체제에서 중국 공산당 국가 체제보다 앞선다고 했잖아요. CCTV에서 시진핑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중공 총서기, 국가 주석, 중앙군위 주석 하면 그 중공 중국 공산당 총서기, 국가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여기서만 봐도 중국 공산당이 국가 시스템보다 앞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 공자학원 아까 말했듯이 그 중국의 시스템 중에 행정을 담당하는 게 국무원이거든요. 국무원의 여러 부서 중에 교육부가 있고요. 교육부 산하기관으로서 국가 한판이라고 줄여서 국가 한판이라고 하는데요. 국가 한판이라는 기구가 있고 거기서 전 세계 공자학원을 총괄하는 공자학원 총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약 540개의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봉 교수님도 설명하셨는데 한국은 세계 최초로 2004년도에 공자학원이 설립되었고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23개의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저도 가장 많은 공자학원이 있는 나라는 원래 미국이었고요. 원래 제일 많을 때 110개, 현재 많은 폐쇄돼서 75개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인구나
영토 대비 가장 많은 공자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인구나 영토 대비 세계 최다 공자학원 보유국입니다. 조금 불명예스럽죠. 그래서 보면 저기 국가 한판이라고요. 고장 한판 그래가지고 한자 병어로 한판이라고 쓰고요. 저 공자학원 총부 부부급입니다. 공자학원 관련 기사에서 저 건물 자주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이재봉 교수님도 설명하셨는데 전 국가적 사업이에요. 공식적으로도 교육부 산하에 국가 한판을 설립해가지고 공자학원 운영하는데 교육부뿐만 아니라 재정부, 상무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문화여유부, 한국지방 문화관광부 정도 되겠죠. 그다음 국가신문출판총서, 이건 한국에는 없는데 이제 국가 단위의 출판물을 총괄하는 조직이에요. 그다음 국가언어공작위원회, 한국지방 국어원 정도 되겠죠. 등 총 12개 부처가 공자학원을 운영한 국가 한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뭐냐면 공자학원 사업은 전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일종의 방증이죠. 그래서 보면 이건 2017년 자료인데 지금 현재 보면 540개 정도 전 세계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도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 위동도 안 하고 있지만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자학원이 하나씩 두씩 폐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주, 대양주 등 세계 곳곳에 공자학원이 이렇게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도 설명이 됐는데 중국 공산당의 해외 통일 전선과 공자학원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 휘하에 중국 중앙위원회가 있고 공무원 행정부가 있는데 여러 조직이 있고 있죠.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의 해외 통일 전선의 가장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면은 공식 기구가 대사관, 총영사관, 각국 문화원이잖아요. 근데 보통 한국도 세종학당을 운영하지만 민주자유국가에서 운영하는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데올로기 설정이나 체제 설정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공자원회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의 해외 통일 전선의 최일선에 서 있다. 천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인적 구성을 보면 공자학원과 중국 공산당의 아주 유착 관계가 천천히 나오는데요. 이분의 류옌퉁이라고 제가 알기로 두 번째로 중국 여성 정치인 중에 부총리에 오른 분으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가 우이 부총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2004년도에 공자학원이 한국에 처음 생겼다고 했잖아요. 공자학원 설립 시에 그러니까 공자학원을 담당하는 중국 국가한반 공자학원 총부 이사회 주석, 한국 치면 이사장이죠. 당시 직함이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장. 그러니까 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상태에서 당의 통일전선 사업을 총괄하는 부장이었다는 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국무원 산하에도 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산당에서 무슨 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국무원에 외교부가 있으면 공산당에는 대외연락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 당이 국가를 영도하기 때문에 당의 부장은 국무원의 부장보다 한 단계가 높아요. 그래서 공산당의 무슨 부장이라고 하면 통상 부총리급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국무원, 즉 내각에서는 교육과학을 담당하는 부총리였고요. 중국 국가한반 공자학원 총부 초대 이사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쭉 장기 집권을 하시다가 또 다른 여성 정치인 순춘란이 붙는데요. 2016년도에 말 그대로 바톤 터치를 했어요. 당에서도 통일전선공작부장 자리를 물려받고 내각에서도 국무원에서도 부총리, 교육과학 담당 부총리를 받고 중국 국가안방 공자학원 총부 이사장을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적 구성만 봐도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의 어떤 관계인가.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가 공자학원 운영을 총괄한다는 자체의 의미를 유추해 보시면 정확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면 또 정확하게 했는데 리창춘이라고 이분은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공자학원은 중국 해외 전선 기구의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지금 같은 왕훈링이라고 후란대학 교수 출신 학부에 있는데 이데올로그라고 하잖아요. 공산당의 사상을 설계하고 이론을 제시하는 분. 근데 이게 지난 정부 때 리창춘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사상을 만든 이데올로그가 공자학원에 대해서 꼭 집어가지고 해외 전선 기구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 정확히 이게 언론에다 워딩이 있고 기록 남아있는 거거든요. 제가 소설 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보면 중국 공산당 통일 전선 공작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분단 국가에서 통일하면 남북한 통일 정도 의미를 이해하지만 공산당의 통일이란 그게 아니에요.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시키는 거고 적을 타도하는 게 통일이에요. 대대적으로는. 그래서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레닌이 혁명 전략 전술로 썼던 통일 전략, 통일 공작을 했던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자본가나 중산층 지식인들을 타도하는 거.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상 분단 국가라고 하기보다는 중국에서 국토 완정이라고 표시해요. 완전할 완자에 정리할 정자. 중국 같은 경우도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共내전을 통해서 분단돼가지고 여전 대만에서 중화민국 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반환됐지만 홍콩, 마카오가 영국과 포르투갈 식민지였잖아요. 그걸 돌려받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중국이 강제 누르고 있지만 티베트라든지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찍어 누르고 중국의 하나의 통일을 이루는 것 자체가 통일 전선 공작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아주 좁은 의미예요. 영토에 한정되는 것이고요. 큰 의미의 통일 전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국의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거예요. 전 세계. 전 세계를 공산화, 뭐 약간 허황되게 들리겠지만 전 세계를 공산화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요. 근데 그건 사실 잘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면 어느 정도까지냐면 각 나라에 침투해가지고 최소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호의적인 여론을 만들고 호의적인 정책을 펴게 하는 정도 또는 거점을 구축하는 게 중국의 통일 전선 공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사람들을 통일하면 남북한 통일만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선 공작은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통일 전선 공작은 아까 이재봉 교수님 설명하시는데 이제까지는 중국 개혁 개방의 설계사로 불리던 덩샤오핑 같은 경우 제시를 했어요. 중국 아직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도광양회하고 힘을 기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꼭 집어 말했어요. 최소 50년, 최소 100년은 대적하지 말라. 힘을 길러서 내실을 기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기조가 좀 지켜지고 후진타오 주석, 전임 주석 때만 하더라도 화평불기였잖아요. 서서히 힘을 보여주다가 시진핑 집권하고 나서 중국몽 뭐 1대1로 하면서 힘을 과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 파열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중국 공산당의 해외 통전, 통일 전선 공작도 점점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해외 통일 전선 공작에 중국을 마오쩌둥이 이렇게 정했어요. 쉽게 공산당의 친구들을 동원해가지고 공산당의 적을 공격하는 거다. 이게 해외 통일 전선, 해외 통일 전선 공작 핵심을 마오쩌둥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진핑의 중국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것도 실제 화면인데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몽을 실현하겠다는 것을 했다는 것이죠. 시진핑의 중국몽이라는 게 뭐냐면은 팍스, 뭐 차이니즈, 물론 팍스 보면 팍스 로마나 뭐 그렇게 시작하고 팍스 뭐 브리티시, 팍스 아메리카나 패권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하거나 영향력에 뒀던 쭉 계보가 있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중국 중심으로 세계 지지를 재편하겠다. 근데 뭐냐면 중국은 예로부터 봉건 질서를 중시했잖아요. 중국은 천자국이고 나머지는 제후국이고 산에 비유하자면 자기들은 메인 주봉이고 나머지는 격가지복을 주는 건데 봉건 왕조 시기에는 조공 질서를 통해 세계 중심 역할을 하겠고 전통 중국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2012년도에 공식적으로 위대한 중화 민족의 부흥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중국몽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국몽의 지금 사업한 게 1대1로 프로젝트잖아요. 1대1로 프로젝트와 공작은 어떤 관계냐면 중국몽을 구현하는 양대 축이라고 있습니다. 하드파워,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구현하는 게 1대1로 사업이라면 소프트파워 내지 샤프파워. 그래서 여기 샤프파워 개념이 나오는데 소프트파워 개념을 정했던 게 조지 나의 교수잖아요. 뭐 문화적인 힘, 제도의 힘, 그래서 진실 또는 사실에 기반해서 약간의 과장이 있으실 즉 매력을 발산하면서 상대방을 움직이는 힘, 뭐 연성 권력이라고 정의했는데 이게 소프트파워라면 샤프파워가 문제. 샤프파워는 소프트파워가 어떻게 구분되냐면은 기만, 거짓, 그다음에 선동, 그러니까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는 걸 샤프파워. 했던 거 그리고 이데올로기 전쟁, 체제 선쟁 그런 걸 했던 거 그러니까 샤프 파워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소프트 파워의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기 샤프 파워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중국몽이라는 중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크게 전략이 제시인데 하나는 하드파워 전략, 1대1로 전략이 있는 것이고 하나 샤프파워 전략, 대표적으로 한 게 공자학원입니다. 그래서 보면 시진핑이 중국몽과 공자학원인데 아까 영상에도 나오긴 했는데 공자학원 현판식에 집합하는 거고요. 실제 1대1로 프로젝트, 하드파워죠.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공자학원이 건설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몽을 실현하는데 두 개 양대축은 공자학원과 1대1로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샤프파워의 정의를 나오는데 이건 이코노미스트 영국 잡지에서 커버스토리를 다룬 건데 회의와 협박, 교만, 여론 조작 등을 통해 비밀리에 상대국의 정치, 정부,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뭐 중국이 뭐 우마오당, 그러니까 제일 우마오가 뭐냐면 숫자 5에다 마오가 그게 가장 작은 돈 단위거든요. 그 한국 치면 뭐 5점 뭐 예를 뭐 주면 뭐 댓글 하나 달아준데도 우마오당을 했는데 중국의 여론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뭐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뭐 누리꾼들이 한국의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샤프파워 전략인데 대표적으로 공자학원은 드러내놓고 샤프파워 전략을 펼친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국의 샤프파워에 대해서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제가 그 1대1로 정책, 1대1로 프로젝트랑 공자학원을 연계시켰잖아요. 그래서 보면 정책이라고 하죠. 국가가 하는 정책에 보면 효과성을 하는 건데 효과성을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을 들여가지고 어떤 정책을 폈는데 효과가 어떠냐.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짜리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1억 2천만 원짜리 효과가 있느냐 그런 평가를 하는데 크게 보면 정책을 평가하는데 그게 두 가지 영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하면 세분화하면 더 많겠지만 하나는 가시적 정책, 눈에 보이는 정책 뭐 도로를 놓는다든지 댐을 건설한다든지 철로를 놓는다든지 가시적인 정책이고요. 하나는 교육 정책이나 의료 정책이 대표적으로 그런데 비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정책이에요. 근데 정책의 효과성 어떤 정책을 평가할 때 보면은 앞에 거는 평가하기가 쉬워요. 눈에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1조 원짜리 1조 원을 들여가지고 공항을 하나 건설했을 때 그 효과는 비용 편의 분석이 비교적 쉬워요.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얼마만큼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교육 정책 등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책 같은 경우는 효과를 가늠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다만 교육이나 의료 같은 정책에서는 정책학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요. 국가가 재정적 그리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 교육이나 의료에는 최대한 많이 투자하는 게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 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책의 평가는 힘들지만 그만큼 파급 효과는 크다고 보는 게 교육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해외 공자학원을 설립하고 모든 설립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의 파급 효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아서 평가는 하겠지만 굉장히 크고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학원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저희가 말합니다. 이거는 해외에서 아마 서양 쪽인 캐나다인 것 같은데 공자학원에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공자학원의 교육 내용 저희도 보고서 했는데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유물론에 가르치고 친중, 중국에 친화적으로 하고 덧붙여서 반미, 미국에 반대하게 하는 그런 것들 아주 부정적인 내용들 교재, 그다음에 학습 자료, 심지어 뭐 노래라든지 다 담아가지고 은연중에 공자학원 교육에서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효과는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지속할지 솔직히 예측하기도 힘들고 계량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공자학원은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뭐 우리는 뭐 한국은 뭐 예산이 있으니까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예를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뭐 도로를 하나 놔준다든지 뭐 다리를 하나 지어준다든지 그런 거 완전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덜 위험하잖아요. 이 효과를 가늠할 수가 있고 그런데 공자학원이나 이렇게 문화적으로 침투하는 것은 가늠하기 힘들고 얼마만큼 파장을 클지 예측하기 힘들니까 우리가 더 위험하고 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이거 모 대학교인데 신입 교사들이 다 공자학원과 연계해가지고 중국과 친중적인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럼 이분들 대부분 연수 비용 상당수를 다 공자학원이 부담을 하거든요. 그럼 중국 가서
뭐 연수를 명목을 한 뭐 유람을 하고 여행도 하고 대접받고 하다 보면 친중적인 관심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한테 돈 주고 관심 가져주고 잘해준 사람한테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런 관점으로 받은 학교 중고 선생님들이 과연 학생들한테 얼마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가질까? 생각해보면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스타워즈 시리즈 혹시 다 보셨나요?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이 보이지 않는 위험이잖아요. 근데 저도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을 보고 나서 이게 왜 보이지 않는 위험일까? 가오뚱했어요. 근데 3편을 보고 나서 알았죠. 3편을 보면 시즈의 복수라고 해가지고 스타워즈에 보면 가면을 쓰고 정체를 숨겼던 사람들이 본색을 다 드러내게 되고 그 사람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악의 기운을 발휘하게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잖아요. 스타워즈. 그래서 보면 아나키 스카이워커가 될 때 결국 나중에 악의 기운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스베이더가 되는 것이고요. 펠버틸이라고 공화국 의장이었잖아요. 그냥 굉장히 선량한 정치가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한 정치가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어둠의 제국의 황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건 공자하고는 항상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뉴스위크에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시진핑의 비밀 계획, 미국을 전복하기 위한 비밀 계획인데 뉴스위크라는 잡지가 탐사 저널리즘, 그러니까 친중 보도를 했어요. 기자들이 전사적으로 달라붙어가지고 미국 내에서 친중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아니면 중국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하는 기관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약 600개. 그러니까 언론사니까 강제 조사권, 수사권이 없잖아요. 기자들이 그냥 발로 뛰어가지고 또는 인터넷 뒤져가 조사를 하는데 미국 내에 중국 관련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스파이 기관이 공차학원을 제외하고 약 600개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유학생회, 미중 우호협회 등등 아니면 미중 신성협회 굉장히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괜찮은 이름 포장된 단체가 약 6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차학원도 당연히 포함이고. 그래서 보면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상대방 나라에 영향력을 미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유리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차이니즈 샤프파워입니다. 그리고 그 최일선에 서 있는 게 공자학원이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할 때 이 시진핑이 왜 이런 모습을 한 커버 스토리에 이런 사진을 왜 썼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과 스타워즈의 다섯 시디어스 황제죠. 비슷한 거예요. 악의 모습. 그래서 보면 이제 보면 좀 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 공산당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점점 친중화시키고 중국의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고 하는데 공자원이 가장 있다. 그래서 아까 그 교재에 저희 분석을 해봤는데 친중적이고 아니면 미국에 반대한다든지 은연중에 공산주의의 좋은 점을 찬양하는 그런 걸로 교육받는 학생들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얼마만큼 많이 배출되겠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지금 학생이지만 10년, 20년 뒤에 한국의 판사가 될 수도 있고 검사가 될 수도 있고 외교가 될 수도 있어요.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한국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지금도 이 순간 공자학원에서 이상한 공산주의 찬양을 하고 공자는 비하하고 그 다음에 친중적인 관점을 주입하는 교조제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학원은 보이지 않는 위험이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자학원을 전 세계로 퇴출하는 이유가 스파이 기관이라는 것이거든요. 스파이도 보면 크게 봤을 때는 007 영화처럼 실질적으로 정보를 훔치고 그런 스파이들이 있어요. 군사 스파이도 있고 산업 스파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국의 카이스트 교수가 자율주행차 기술,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겼다가 구속된 적도 있죠. 차라리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당장 파급 효과가 있고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 눈에 보이는 영역이니까. 한국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등 해서 정보기관이 항상 그분들을 주시하고 있고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바로 찾아낼 수 있고 경찰은 처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자학원은 저희가 이제 조금씩 실체를 밝혀보고 있지만 공자학원 내에서 어떻게 엄밀하게 중국에 유리하게 교육을 시키고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고요. 가랑비에 5.1단처럼 서서히 한국을 물들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존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인데 공자상 앞에서 오성홍계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죠. 그런데 이런데 한국 학생들도 중국 가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서서히 중국에 세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공자학원에 대해서 앞에 이재복 교수님께서 이제 공자학원 보고서에 대해서 해주고 저는 좀 보충해서 공자학원에 보이지 않는 위험의 실체 그리고 우리가 왜 경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건 좀 극단적인 예,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베이징 대학 방문했을 때 작은 나라 쪽으로. 근데 공자학원부터 어렸을 때부터 점점 이렇게 물들었어. 그 사람들이 뭐 대통령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고위 관료가 될 수도 있고 판검사가 될 수도 있는데 20년, 30년 뒤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한테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겨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공자학원은 정말 위험하고 폐쇄해야 된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포디움 이쪽으로 좀 밀어주세요. 네, 포디움. 그다음에 이재봉 교수님 앞으로 좀. 저 마카를 이용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낼게요. 아주 쉬운 퀴즈. 중국에 민간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국에 민간 기업이 있나?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의 실체를 몰라요. 중국 민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유명한 그 게임을 쥐락펴락하는 텐센트, 또 마윈이 얼마 전까지 가지고 있던 알리바바, 또 화웨이, 이거 다 중국 공산당 소유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란딩 카지노 아세요? 란딩 카지노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이에요. 중국에는 인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조선족 관병인들 많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계모임을 한다고 그래요. 계모임 한다고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당의 지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그 조선족 교인들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교회마다 중국의 선교사들 파견하잖아요. 그 선교사 이름, 인적사, 주소 파악해가지고 당에 보고한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민간이 없어요. 이거 정말 소름 끼치는 집단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국 공산당은 공자학원 포함해서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수가 얼마나 깊숙이 넓게 퍼져 있는지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발제하신 두 분을 모셨는데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 손 드시고 성함 말씀하시고 소속 있으시면 소속까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드릴 때요. 그 관련돼 가지고 연구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그 연구진들 여기 계세요. 나가지 마시고. 네. 워낙 발전을 포괄적으로 깊숙이 하셔가지고 질문이 있을까 싶은데. 없으세요? 네. 예. 우리 이경자 대표님. 네. 저희가 진짜 공자학원이 중국어 배우기에 너무 좋고 그래서 되게 가고 싶은 그런 곳이었는데 진짜 이렇게 이번에 미국을 통해서 공자학원을 폐쇄한다는 얘기를 듣고 중국에서 저렇게 폐쇄할 정도면 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보다라고 느꼈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서 연구를 깊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지금 오늘 발표를 보니까 각 그 나라에서 이 공자학원이 폐쇄된 게 거의 2014년쯤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이제 나라 말을 했는데 미국도 올해 안에 있는 걸 다 없애겠다고 하는데 다 이런 연구 보고서가 바탕이 됐네요. 그럼 우리도 이제 이렇게 연구 보고서가 나오면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공자학원이 폐쇄될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 가능성은 그 50이라고 보시고 실제로는 그거보다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전에 말씀을 드린 게 미국 상황하고 또 유럽 상황하고 한국 상황이 다른데 제가 발표할 때 맨 앞에 그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종중 정부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가 이제 그 집권 과정서부터 중국의 도움을 받았고 유지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부패 공통체로 얽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 수준에서 자발적으로 대학이 폐쇄하는 일은 쉽지 않을 거고요.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이제 미국 대선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가 만약에 연임을 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 힘이 약화되고 그런 힘으로다가 문재인 정부도 타격을 굉장히 받을 테고 그런 힘으로 이제 공자학원이 폐쇄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건 너무 비관적인 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싸워주시고 대학에 가서 항의를 하고 그러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야당은 어떠하냐? 아까 정경희 국회의원님한테 훌륭하신 분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또 아까도 말씀드린 좌우 정치인, 여야 정치인이 전부 포섭 대상이고 많은 부분이 신중화되어 있고 정중화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권 내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도권 내에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배 차장님. 네, 월간조선 백인영 기자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공작원 퇴출 문제가 퇴출시키고 있다는 게 그러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미국 같은 나라야 어차피 중국보다 이제 국력이라든지 이런 게 압도적인 나라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예컨대 이제 중소규모국가 아니면 강소국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중견국이라고 그러니까 예컨대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그 공작원을 퇴출시켰을 적에 중국 정부가 이제 해당 대학에 대해서 혹은 해당국 정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갖다 보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노르웨이에서 유시아버한테 노벨 평화상을 줬을 적에 중국에서 여러 가지로다가 다양한 보복을 가했었는데 말하자면 이런 대학이나 혹은 이런 국가 차원에서의 공작원 퇴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반발했는지 혹은 어떤 보복 같은 게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작원들이 가장 퇴출됐던 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위중 활동 구조 속에서 미국이 중국을 보복한 수단으로 공작원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측면이 있지만 공작원이 가장 먼저 퇴출된 나라는 캐나다이고요. 캐나다가 하여튼 온타리오주에서 교육위원회 한국교육청에서 공작원에 대해서 신청 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개최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고요. 그걸 기반으로 퇴출했습니다. 공작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어떤 식으로 보복을 했냐 그런 건데요. 기본적으로 했던 거는 중국 정부가 취했던 스탠스는 공작원 스파이 기관이라 나가라에 대해서 국급 부인했습니다. 절대 스파이 기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는 이제 공작원이 퇴출됨으로 해서 재정 지원이 다 끊어진 정도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 국무부가 공작원을 외부 정부 대행 기관으로 지정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다 보니까 합법적인 로비 회사로 등록을 하거나 로비 단체로 등록하게 되면은 로비 활동할 수 있게 되는데 대신에 재정 그러니까 수입 지출 내역, 재정 내용을 다 공개해야 되는 거고 활동 내용 그걸 자세하게 공개해서 국무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가 했던 말은 외교적인 수사인데 이런 말을 했었어요. 미국 정부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제가 말씀을 조금 보충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은지 대표 하시겠어요? 네. 현 대표님, 이은지 대표님 다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인들 중에서 중국 공산당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거나
그쪽에 나와 있는 스파이 같은 사람들이 맹렬하게 공작원은 존속돼야 된다. 그런 이제 운동을 하고 압력을 굉장히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필름에도 보셨겠지만 이쪽에 공작원 반대 시위가 있으면 이쪽에는 그 뭐라 그러지 참 존재해야 된다는 시위가 있고 뭐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이 가장 크죠. 대학에서 뭐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도 이거 공작원은 아닌데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사실 그런 압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하신 말씀에 여장산 위에 있는데 그 공작원을 추방하는 해당 대학이 있는 최대 타격은 중국인 유학생들을 안 보내줘요, 중국에서. 근데 이제 그동안 그 대학들이 중국인 유학생들로 인해서 얻는 재정 수입이 굉장히 컸었죠, 비중이. 첫째는 그렇고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예를 들어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포도주 수입 관세를 뭐 200% 올린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해당 국가에 대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가하죠. 그런데 이제 언론에도 뭐 보도가 된 것처럼 호주 정부가 뭐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이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짜여지고 있고 그 와중에서 중국 경제는 무너질 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잠깐 동안에 이 경제적인 이런 뭐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중국 공산당을 퇴출하는 게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저는 이상이고 혹시 이 대표님 뭐 하실 말씀? 질문 좀 조금 있다. 네, 죄송합니다. 저 질문을 정확하게 제가 통역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궁금하죠.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서양 국가에 대해서 재정 부분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재정적 손해. 그래서 아까 그 칼베스 제가 동영상을 아마 제 영상에 보셨을 건데 그 도덕적 의무가 있어요. 신탁관리 도덕적 의무라든지 서부사에는 이미 그 트럼프 재판소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그 판결에 따르면 법적으로도 거래 중단을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손해와 이익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세계에서 최고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전문가가 아까 칼베스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연구한 결과 지금 중국과는 거래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EPL 들어가야 되고 그린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뭐 전문가의 당연한 리서치 결과인 겁니다. 그게 국익에도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다행이에요. 다음에 선생님 잠깐만요. 다음에 발언 기회드리겠습니다. 패널 마이크 주면. 예, 맞습니다. 예. 마이크 일부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텔마이크 박순종 기자입니다. 소위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자익진영에서 많은 이제 거리에서 시위나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동원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실제 그런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같은 거 수집하신 적이 있는지, 또 여기에 또 중국 대사관과 공자학원이 또 깊이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추측도 가능할 수 있다, 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됨에 따라 뭐 실제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실 게 있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작년에 제가 신동아의 글로 썼는데 홍콩 민주화 시위 때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의 내년벽이나 벽보 훼손하고 한 적이 있었고 폭력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궁금했던 게 한국의 중국 유학생 중에 중국 공산당, 공산주의 춘남당, 공천당이라고 그러죠. 비율 얼마나 될지 제가 궁금해서 자료 찾다가 찾았는데 약 75%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중국 공산당. 대부분은 학생들이 좀 정기 때문에 이제 석박사 과정에 나이 좀 있는 학생들은 공산당원이고요. 학부과정 학생 정도는 다 20대이기 때문에 공천당이죠. 근데 공천당에 있다 돌아가면 공산당을 하는 것이고요. 중국 대사관과 유착 관계가 나왔던 거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성화폐소 사건 때 중국 유학생 폭력 시위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한국의 각 지역에 중국 총영사관이 있는데 각 지역에서 버스까지 빌려가지고 동원해라. 그랬던 그 지령 같은 게 내려갔을 때 문자 메시지 같은 게 다 공개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지의 그 폭력 시위 현장, 폭력 뭐 시위라고 할까요? 그 폭력 현장에 당시 이제 중국 대사관 무관이 있죠. 보통 대교 계급, 한국 치면 대령이랑 진장병이 되는 현직 장교인데 대교 계급이 이제 군복은 안 입었지만 있었다.
그리고 유학생 네트워크를 동원해 같이 취했다는 거, 물질 같은 거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시위에도 이렇게 촛불 시위들. 중학생들이 네 있었습니다. 그 혹시 증거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거를 공개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그 보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잠깐만요. 제가 그 중국에는 있잖아요. 이게 민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 여기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7만 명인데 걔네들 다 당의 지위를 받습니다. 네. 선생님, 성함이랑 소속. 네, 노순규입니다. 오늘 이 발표 보고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나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런 걸 학원 유치할 때 그 교육기관에서 좀 이렇게 검증하지 않습니까? 그게 검증하고 프로그램 보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이게 침투가 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현재 정부와 좀 관계 있습니다만 정부가 약간 좌파적인 진보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거하고 관계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왜냐면 그걸 갖다 놔두는 것 자체도 조금 이상하거든요. 현재 추방하지 않고 이상입니다. 첫 번째 건 제가 답하고 두 번째 건 이재범 교수님께. 첫 번째 거 제가 이번에 이 보고서 쓰면서 그 교육부에 그 전화를 여러 부서에 전화를 했는데 공자학원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다. 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교육부는 아니 그럼 지금이라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교육부 공무원들이 각 대학이 알아서 할 문제다. 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 교육부 공무원들의 입장입니다. 그 질문이 지금 좌파 정부니까 우파 정부 때는 그런 일이 없었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공자학원은 2004년도부터 계속 있어왔고 지속이 됐기 때문에 침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맹점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발표 때 말씀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개방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자유, 그다음에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래서 대학에서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회학에서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다문화 교육은 인권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적, 그러니까 자유주의, 다원주의적 자유주의거든요. 완전히 민주주의 체제인데 거기에 교묘하게 침투돼서 공산당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문화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파 정부에서도 거기까지 손을 쓸 여력이 없었고요. 정부가 굉장히 심한 거는 뭐냐면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러니까 스스로 종중화되는 정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제가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렸을 때는 주사파 나이 들어서는 정중이 돼버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세 가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제 집권한 세력들이 지식이 부족해요. 퀄리티가 아주 떨어지죠. 두 번째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보통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좌파 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을 해도 변호사를 하거나 기업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체됐던 사람들이라 그리고 어렸을 때 왜곡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태풍 사상이라든지 이영희의 이상과 우성이라든지 전환시대의 논리 보면은 중국의 학살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다 빼고 그냥 무조건 중국 모태풍을 미화했거든요. 월남을 미화했고 베트공을 미화했고 그런 교육을 받다가 집권을 그냥 어느덧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체사상파가 어느덧 갈아탄 거죠. 중국으로다. 같이 부패되면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 세 가지가 부족한데 양심이 부족한 게 사람이 자존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나라를 갖다가 내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주권이나 이익을 갖다가 외국에 넘기거나 중국에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선 500년이고 몇천 년 동안 중국에 엄청난 우리가 피해를 받아왔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많이 끌려가고 처녀들이 끌려가고 귀를 잘라서 갖다 바치고 자루를 다 이런 게 불과 몇백 년 전 일인데 여기에 대한 자존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익만 취하면은
어떻게든 됩니다. 중국 백신을 들여다가 우리 국민들을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맞추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부동산이 중국 사람들한테 다 넘어가서 그 월세를 내고 한국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간부한테 월세를 내고 살든 뭐 원전이 넘어가든 반도체가 넘어가든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 임기 기간에 이런 것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자하고는 더 날개를 다른 거죠. 이렇게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예, 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이재범 교수님과 최창근 기자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12월 초하루 날 대전에서 오피니언 리더들 모시고 공자학원 축강을 위해서 대전 지역은 무엇을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가졌어요. 그리고 세미나를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CUCAI 그 대전 지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CUCAI 대전의 사무국장을 기꺼이 맡아주신 황명의 국장님 잠깐만 이게 우리 황 국장님이 사무국장님을 맡아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CUCAI가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여기저기 소식을 좀 전파해 주시고 사실은 서울에도 이걸 각 지구별로 이렇게 계속 좀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랑 부산, 인천, 세종 말 그대로 전국 각지에서 우리 공자학원 관련된 영화 상영회 또는 그 세미나를 하자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2시간 45분에 걸쳐서 2시간 45분에 걸쳐서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단계로 보고드릴 게 있으면 한 번 더 이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참석하실 분들 다 일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기념 촬영 같이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나오셔가지고 저 단상에 한 줄 서시고 단상 아래 한 줄 서시고 자 우리 주민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어서 좀 나와주세요. 자, 우리 연구진들 다 나오시고 지금부터 30초 후에 나오신 분들만 사진을 찍겠습니다. 자, 25초 후에 찍겠습니다. 저 한 줄 위에도 써주시죠. 그 위에 칸에도. 여성들이 저 앞에 서시고 이경자 회장님 그 앞으로 내려오셔서 예. 자, 다 나오셨어요? 예. 우리 여성분들 앞쪽에 아니 남성들이 다 올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한 칸 좀 내려오시죠. 예, 다 나오셨어요? 자, 이제 10초 후에 자, 다 나오셨죠? 최 기자님 빨리. 네, 제가 있으니까 뭐 프레시 터지는 일은 없어. 자, 최 기자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 둘, 그러면 화이팅입니다. 하나, 둘, 화이팅! 잠깐만요, 최 기자님. 네, 다시 앞에 백사장 님. 마스크로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화이팅! 한 번 더 할까요? 그쪽 한 번 더 안쪽으로. 예. 자,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더 뒤에 한번 안 오시죠? 한번 쓰자. 아니, 그냥 해야 될 것 같아. 자, 하나, 둘, 화이팅! 사진사가 더 와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기를 따로 챙겨주시라고요. 네네. 미국의 군사인들 외신이고요. 미국의 군사인들 외신이고요. 아, 그래요? 저희 요새 미국 네, 지금까지 한국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공자학원 실태 및 대책 보고서, 대책 연구 보고서 발간 기념회 및 기자회견 현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